네, 매섭게 불었던 찬바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이번 주 눈비 소식은 없는지 또 추위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정말 추웠습니다. 추웠어요. 추위 타시는 분들은 정말 괴로웠을 한 주였을 텐데 오늘은 그 비가 촉촉히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추위가 좀 물러난 겁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좀 한풀 꺾였다고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예. 금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에는 이번 주 통틀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나들이나 야외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무엇보다 날씨를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만큼의 매서운 추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예보가 변동성이 좀 있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추위는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강원 산간 그리고 서해안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고 주말에 보니까 서울에도 간간히 눈발이 날렸는데 네. 이번 주에 눈이나 비 소식은 없습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동해상에서 한 번, 또 서해상에서 한 번 네. 눈구름이 아주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또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예. 특히 한라산 윗세오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만 무려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한때 제법 많은 눈발이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눈비 소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수요일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영상이기 때문에 비로 시작하겠지만 목요일 새벽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한파가 내려오면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아주 강하게 발달을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쯤에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전망에 따르면 충청과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1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 11월이 되게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많은 옷을 꺼내 입었거든요. 얇은 옷도 입어보고 패딩도 입어보고 그만큼 날씨가 좀 변덕스러웠다는 건데 그 예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그 유난스러웠죠. 어땠습니까? 네, 오늘 11월에 하루가 남긴 했지만 이번 11월은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예. 특별한 달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눈비가 정말 자주 내렸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날이 무려 15차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장마철보다 비가 더 자주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강수량은 약 한 100mm 정도로 평년치의 3배 정도를 넘어섰고요. 강수일수,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기온이 아주 들쭉날쭉했었는데요. 특히 지난 수능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11월 중순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이 널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기온 변화가 극심한 이유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도 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이 아주 들쭉날쭉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수록 또 기상 정보를 잘 챙기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최근에 올해 전 지구의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다라는 소식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면 겨울 기온도 좀 따뜻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해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또 한반도가 아열대화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추위가 좀 훨씬 더 덜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겨울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추운 날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는데 겨울 추위는 더 심해진 건데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처럼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가 따뜻해지면 북극 역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북극의 해빙도 많이 녹게 되고 또 북극의 상층에는 열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열기가 북극 주위를 맴도는 극소용돌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극소용돌이는 북극 주변을 맴돌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열기 때문에 그 극소용돌이가 느슨해지면서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냉장고 안에 갇혀있던 한기가 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날씨를 전할 때 항상 올해 북극 해빙이 얼마나 녹았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이 북극의 해빙이 겨울 날씨에 큰 변수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냉장고 원리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겨울에는 그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그 건강에 이상 오시는 분들 많이 있고 특히 노인분들은 뭐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겨울이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올 가을 또 겨울처럼 예. 기온 변화가 아주 극심할 때는 먼저 감기를 무엇보다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 몸이 날씨보다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면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예. 아무래도 겨울 하면 기온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체온증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체온이 약 36.5도 정도인데 이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산행을 많이 즐기시는데 산에서는 도심보다도 기온이 훨씬 낮고 또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증상으로는 자꾸 잠을 자려 하거나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또 보온팩으로 이용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추위가 극심할 때는 동상을 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추위에 노출된 피부가 검붉게 변하는 등 동상 증상이 또 의심이 되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동상 부위를 약 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다가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담궈 놓는 게 좋고요. 또 담그기 또 어려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수건을 대주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고 좀 하셔가지고 그 겨울나기 잘 하실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